이 너클을 크게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이 너클하고 로우암하고 같이 교환된 시점이 이렇게 보인다, 또는 운전석과 보조석 쪽 좌우를 구분을 했을 때 색깔이 다르다고 하면은 하체 사고 염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체 사고. 안녕하십니까, 이영tos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삼각별을 또 못 입고 또 이렇게 강력한 W222 롱바디 차량이 S클래스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부 소음이 지금 있어서 정밀 점검 한번 해드렸어요. 전에 한번 로우암하고 컨트롤암 그리고 링크까지 이렇게 교환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크게 소음 날 건 없겠다 그랬는데, 하나가 내시경을 넣어서 저희가 유관 상태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퍼암을. 우리가 로우암이 있으면 어퍼암, 위에 어퍼암이 또 있죠. 지금 상태를 봤는데 고무 부싱이 크랙이 크게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볼 상태를 점검을 해봤더니 역시나 엔드볼이 유격이 좀 확인이 되었어요. 선행되었던 정비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공차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어퍼암을 지금 교환 안 한 상황일 때 어퍼암도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먼저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실내에서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갔을 때 피디 들렸죠? 뒤로 한번 갔다가, 여러분 방금 소리 들으셨죠? S암 뭐예요? 프리미엄 대형 세단입니다. 벤츠를 대표하는 대형 프리미엄 세단. 근데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거나 브레이크를 급작스럽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천천히 멈출 때쯤 딱 한 번씩 이렇게 납니다,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이렇게 딱 한 번씩의 그 소음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하다못해.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S클래스가 뭐가 좋아요? 방음. 정말 다른 시리즈보다 당시 나왔던 모델 중에서 그래도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쓴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 딱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딱딱. 저도 사실 패드 디스크를 많이 지금 의심을 했었어요. 점검을 사실 했는데 놀랍게도 어퍼암입니다. 어퍼암이 이제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것도 차주님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많이 거슬릴 겁니다. 차주님께서는 을왕리 쪽에서 이제 선장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차 이 둘둘둘이 사실 엔진이 642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젤이죠. 디젤 V6 우리 알고 있는 16년식이세요. 사실 중고로 이제 구매해 오셨다는데, 전에 차주님께서 아주 강력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컨버전 된 차량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막내 차량 보면 짭 S클래스라고 일명 컨버전 차량, 누가 봐도 짭이에요. 저도 그렇게 탔다 했지만 그 차량에 뭘 보냐면 앞에 라이트 쪽인데, 우리 짭 한번 볼게요. 짭 여기 보세요. 그냥 동그라미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벤츠마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럼 뭐예요? 정품을 갖다가 이식을 하시면서 컨버전을 전 차주님께서 하신 아주 강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범퍼도 AMG 킷으로 컨버전을 해 놓으셨는데, 전 차주님께서 많이 애정을 가지고 꾸민 차량이에요. 그리고 고압펌프 누유도 많은 차량이고, 본론으로 이야기 들어가면 일단은 V6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소음이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더 있습니다. 642 엔진 디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비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OGT 뭐 그런 친구들 못지않게 S클래스 간판을 달고도 연비가 한 번 주행하면 기본 10km 이상. 아시다시피 우리 뭐 560, 278 엔진들이나 157, 177 이런 다른 친구들 보면 굉장히 연비가 안 좋습니다. 뭐 연비 10km 이상 좀 어렵죠, 사실. 연비가 그냥 8기통 가솔린에서는 아무리 선행 주행을 해도 15km 이상은 뽑기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속 주행 시에는 15km 나오고, 하지만 약간 소음이 있다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음이 조용합니다. 방음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642인데도 얼마나 이제 고객님께서 거슬렸겠습니까? 이게 부산을 출장을 많이 다니시던 차량인데 1년 만에 3만 킬로 탔다는 거는 엄청 많이 타신 겁니다. 지금 뭐 부산을 좀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거의 3만 킬로 이상씩 타실 정도의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지금 편하시게 운행할 수 있으면서도 S클래스의 면모와 S클래스의 디자인과 뭐 연비까지 3마리 4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운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부에서 들었을 때 약간의 디젤의 특유의 소음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정숙함이 있다는 거. 예, V6의 장점이죠. 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부 소음이 얼마나 나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나봐요. 꼭 좀 잡고 싶다, 여러 군데를 좀 한번 문의를 해보셨나봐요. 근데 이게 소음이 나는데 운전석 앞에서 좀 소음이 많이 났어요. 딱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영상이. 그런 소음이 창문을 열거나 주정차 하시기 전에 전후로 주변에 다 들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드라이버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음이 나고 나서부터 차가 왼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셨다 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어퍼암, 모든 어퍼암, 로우암, 컨트롤암 중요하지 않는 암들은 없습니다. 각 역할들이 다 있고 제조사에서 최상의 주행 성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츠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꼭 엔지니어님께 점검을 받으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부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 리프트업을 했습니다. 우리 로우암 깨끗하죠, 주변 파츠에 비해서. 그리고 컨트롤암, 이렇게 컨트롤암까지 교환이 된 모습을 보이세요. 대부분 이제 소음이 나는 게 또 타이로드 엔드도 소음이 나죠. 타이로드 엔드도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세 가지를 교환을 잘 해주셨어요. 링크도 위쪽에 보이는데, 링크도 눈으로 봐도 확실히
잘 교환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부 쪽에서는 4중 세트로 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이제 중고차 고르는 팁 중에 하나예요. 이게 허브 너클이라 합니다. 너클. 흔히 너클이라는 부품인데 허브 베어링하고 일체형이 있는 경우 또는 분리가 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보면 어때요? 자, 로우암이 있고 너클이 있죠. 너클 색깔이 어때요? 오래돼 보이죠? 누가 봐도.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연식이 5년, 10년 돼가는 시점에서 로우암이 이제 소리가 나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친구가 같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뭐예요? 사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클은 크게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교환할 부분은 아닙니다. 허브 베어링이나 다른 거 교환 시에는 저 너클 부분은 크게 교환할 리는 없습니다. 레인지로버는 교환을 합니다. 보그만.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저는 레인지로버 보그는 그렇게 되는데, 거의 레인지로버 보그는 뭐 허브 잘 안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우리 S클래스도 허브가 나간다면 따로 분리해서 교환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너클을 크게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이 너클하고 로우암하고 같이 교환된 시점이 이렇게 보인다, 또는 운전석과 보조석 쪽 좌우를 구분을 했을 때 색깔이 다르다고 하면은 하체 사고 염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체 사고, 하체가 꺾임 사고나 연석 사고, 뭐 측면 사고, 뭐 이런 걸 다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다면은 이 너클하고 로우암이나 텐션 스트러담이 한눈에 봐도 이런 색깔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만 봐도 하부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캘리퍼나 이런 것까지 만약 새 거로 돼 있다면 거의 100% 이쪽이 아예 하체 사고가 엄청 크게 났다고 봐야죠. 이게 브레이크 분진이 묻어 있거나, 이게 데일리로 이제 지금까지 썼던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흔적들이. 근데 이런 세월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우암하고 컨트롤암 같이 반짝반짝 거려버린다, 사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소음이 났던 그 어퍼암으로 한번 교환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츠를 한번 어퍼암 빼봤어요. 지금 빼서 로우암 쪽이나 아까 지금 교환이 돼 있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공차 체결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똑같아서 지금 어퍼암을 사실 교환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퍼암 쪽에 보면 부식률은 크게 크랙은 없었거든요. 크랙은 없었는데 아예 다를까 이거 엔드볼이 또 벌써 많이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전에 이력을 보니까 교환을 같이 하셨었어요. 어떻게 하셨냐? 부싱 교환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OGT 차량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부싱 교환을 하게 되면 좋긴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엔드볼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소음이 났습니다. 지금 밀림이나 위치나 조금씩 달라요. 확실히 어떤 거는 덜 밀려있고 어떤 거는 많이 밀려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품이 불량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 달라요. 확실히 이게 지금 부싱이 들어가고 나오는 깊이의 높이가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해드렸는데, 뭐 타이어도 이제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주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양심 있게 여기에 V8은 안 붙이셨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드하고 디스크도 솔직히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S클래스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12년, 13년 이렇게 출고돼서 전기형부터 지금까지 나온 차량들 진짜 18년식 이전보다는 그 전기형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컨버전을 하든 뭐라든 하체에 혹시 정비가 안 돼 있으시면 꼭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유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모르시고 타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점에서는 이 엔드볼이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엔드볼이 빠지면서 이 휀다하고 붙어서 견인돼서 들어오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에어쇼버가 터진 줄 알았더니 고객님이 견인돼서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보니까는 로우암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로우암 볼이 빠져서 한쪽 바퀴만 오른쪽을 보고 있고 반대쪽 바퀴는 반드시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하체 파츠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나든 안 나든 꼭 엔진오일 교환 시라도 꼭 유격이 있는지 여부를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파츠들을 램포더나 셰플러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으세요. 뭐 제품 뭐 파츠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애프터 제품을 써야지. 알리 검색하면 이 S클래스 한 60만원 나올 겁니다. 60만원, 70만원. 당연히 저는 작업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알리산에서 나오는 60, 70만원 부품은 솔직히 좀 이렇게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신뢰를 못 해서 저도 좀 작업을 좀 반려를 하는데 심심치 않게 또 그분들 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새 거인 경우도 있는데 로우암 볼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볼이 빠져 있으면 정말 이거는 생산 자체 라인 불량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인증된 애프터 제품을 쓰시라는 겁니다. 인증된 애프터 제품을 좀 쓰시면 정말 안전입니다. 안전. 로우암 볼이 빠져버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뭐 소음이 나거나 전에 OGT처럼 핸들이 막 디스크에 약간의 진동으로도 한 번에 그렇게 떠는 이제 뭐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하고, 일단 오늘은 제가 램포드 제품이 마침 덧파츠에 있어서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덧파츠에서 오늘은 부품을 빠르게 공급을 해주셔서 오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시운전을 해서 차량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어퍼함을 갈아봤으니 포트홀이나 방지턱을 천천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트홀이나 방지턱만 조금만 넘어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많이 난다 하셨거든요. 밟을 때마다 소음이 난다 하셨는데 테스트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진짜 보시면 피디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와 이거 차 키로수 봐봐. 키로수 봐보세요. 키로수가 22만 5,900이에요 벌써. 근데도 이 정도 컨디션에 저희 이제 뭐 마운트 작업이나 이런 건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진동도 없고 지금 드라이브 놓고 신호대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방 정비를 이렇게 잘 하셨어요. 엄청 잘 하셨고 서스펜션도 앞에 나갔을 때 앞에 같이 하면서 또 컴프레셔도 다 같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근데 애프터 제품 쓰면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하고 컴프레셔도 정품 뭐 200, 300 이런다는데 저도 S 탈 때 다 애프터 제품 썼어요. 그렇게 유지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식하게 나오진 않아요. 뭐 S면 뭐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허세용 답변인 것 같고 우리 S350 642 엔진을 저도 3년 정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타셔서 하신다 하셔가지고 얼른 가져왔거든요. 출장 다닐 때도 타고 다니고 막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뭐 뒷자리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요. 마이바흐처럼 풋레스트만 없을 뿐이지 560, S500 뭐 그런 친구가 똑같은 시트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른 뭐 옵션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실내도 뭐 다 이렇게 튜닝을 또 뭐 바람개비 모양 나오는 송풍구로 다 이렇게 튜닝도 해놓으시고 근데 확실히 진동이나 이런 게 확실히 없어요. 차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로드가 튕기면은 바로 딱딱딱딱 계속 이렇게 차가 눌릴 때마다 소음이 난다 하셨거든요. 영상 우리 초반에는 구독자님들이 이야기 편하시게 일부러 소음을 내보려고 그 브레이크 형상으로 해서 차가 눌릴 때 상황을 만들어 드린 거고 고객님하고 동승하에 시운전 했을 때는 탁탁탁탁 계속 소리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쇼바 재생을 쓰셔서 그런가. 재생이 뭐 엄청 심각하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을 고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위협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업체도 저희도 선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업체가 이 차종은 자기들도 자신 없어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선별해서 이렇게 뭐 애프터나 재생 제품을 쓰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프터를 쓴다 해도 거의 100만 원이 쇼바 하나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유럽산 제품이나 이런 친구들은 고객님 또 상황이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작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 근데 확실히 이거 소음도 없고 근데 아까 손님 타고 계셨을 때도 소리 많이 나는데 한 번에 찾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소음의 그 패턴과 방향이 엔진 상부에서 났어요. 로우암 쪽 소음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버퍼암 쪽 위에 상단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상단 쪽을 버퍼암을 한번 교환을 해봤어요. 딱 탈거하기 전에 만져보니까 타이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유격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퍼암 쪽에 보니까 부싱이 찢어져 있고 찢어지면서 어퍼암만 너클하고 2격을 시켜봤는데 거기서 유격이 확실히 쉽게 또 찾을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소음이 지금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영종도는 정말 좋은 게 장거리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뭐 방지턱 많은 데도 엄청나게 많은 데로 또 가면 또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게 뭐 하체 부품 뭐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갈 생각하고 타야죠. 고압 펌프 누유가 많습니다. 고압 펌프. 진짜 이게 642 엔진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만 잘 새는지 잘 보면 돼요. 어차피 요즘 성능 보증 다 되기 때문에 성능 보증으로도 충분히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엔진오일만 정말 잘 갈아주면 저는 정말 추천하는 차량 중에 하나다. 엔진오일 컨디션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미션 오일 같은 거 또 이런 하체 부품류 그거 말고는 크게 갈릴 게 없어요. 지금 정말 좋은 차 명기 중에 하나예요. V6 진짜 642 하면은 GLE에도 들어갔었고 E클래스 전기형 후기형 보면 후기형 중에 E350이란 모델이 있어요. 이 엔진이 들어가요. 프리미엄급 옵션이죠. 그 차를 타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 차 가벼우니까 연비는 어마어마하고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당연히 사륜 들어가 있고 그 친구는. 그리고 벤츠 하면은 앞 디퍼런셜 누유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 20만 전후 또는 15만 전후에 이제 좀 중고 S를 산다면 저는 딱 이 정도 컨디션이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라는 게 관리만 잘하면 기계는 나빠지진 않습니다. 크게 이 642가 고압 펌프 외에 연료 필터만 이렇게 잘 관리만 해줘도 연료 계통은 크게 속썩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 잘 갈아주고 만약 이 친구처럼 2륜이면은 엔진 마운트도 갈기 좋아요. 앞쪽으로 이제 디퍼런셜이나 등속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잘 나와서 마운트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강원도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4륜이 필수시겠지만은 눈이 많이 안 오는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륜 롱바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차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시운전 승인 받을 때 30km 이내의 거리를 주행을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주 컨디션 좋게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아요. 한 번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진단이 완벽하게 돼서 수리를 하고 수리를 후에 컨디션이 좋아진 이런 모습. 이 세 박자가 맞아야 고객님한테도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으로 고! 여러분 잘못 오진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소음의 형태나 위치를 봤을 때 상부에서 나던 어퍼함 소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갈아드렸고 정말 명기입니다. 명기. 항상 말하지만은 그래도 데일리에서 서킷 주행을 타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명품스럽게 가장 가성비인 거는 연료가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오진 안 하고 완벽 진단을 해서 또 이쁘게 저 잘 고쳐서 이제 고객님께 인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렇게 소음, 누유, 누수 그리고 애매한 고장들, 경고등들 언제든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항상 현장에서 저희가 메케닉 배정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단, 수리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전화 언제든지 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십시오. 요즘 구독자 많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객님들 최상의 컨디션을 또 드리기 위한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정비 기술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